대부분 선진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 1, 2차 생산직보다 3차 서비스, 첨단 산업, 그리고 복지와 같은 직종이 강세를 띠게 됩니다.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지난 3년의 코로나 시기에도 경제적인 부분에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지 않은 캐나다는 더욱 큰 도약의 시기로 반전을 노리고 있으나 줄어드는 노동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을 원하는 캐나다의 유학생을 중심으로 캐나다 산업의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혹은 환자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의료 보조 산업에는 많은 인력이 모자라 기존 비숙련직으로 분류되었던 간호조무사를 낮은 영어 실력으로도 캐나다 국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민이 나이와 관계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현지에서 많은 이들이 취업과 이민에 성공을 했는데요. 와우캔닷컴에서는 캐나다 밴쿠버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유일하게 현지 취업 및 이민자를 배출시켰습니다. 김민혜, 김윤의 자매는 이러한 캐나다의 이민 법령에 따른 대처를 빨리 하여 현지 단기 교육을 받고 취업 및 이민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밴쿠버 포인트 그레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브래든 프라이빗 하스피털에서 일하고 있는 김윤혜입니다. 너무 기뻤죠. 근데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혹시나 저희가 접수할 때 혹시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불안감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얼마 안 돼서 되게 빠르게 영주권을 승인을 받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승인 메일을 딱 받았을 때 이제 좀 편안해지는 느낌? 저도 되게 기쁘죠. 되게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기다리면서 혹시 이런저런 준비할 것도 되게 많고 마음고생도 심했는데 혹시나 뭐 안 되면 어떡하나, 뭐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많이 불안했는데 저희가 신청하고 나서 진짜 얼마 안 돼서 나와서 되게 기뻤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교육 쪽에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기 ET에서 어학연수 6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연계돼 있는 간호조무사 컬리주로 들어가서 교육 과정을 밟는 도중에 취직을 해서 영주권까지 딴 그런 경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교육 쪽에 있다가 이 간호조무사 과정을 공부를 생각을 하고 여기에 와서 간호조무 과정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 병원에 바로 취직을 해서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받은 영주권 최종 승인 서류고, 이제 저는 카드만 기다리고 있어요. 영주권 카드만. 저는 작년 12월 중순에 제가 영주권 최종 승인 레터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한 2주 후에 이미 이제 PR 카드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둘 다 사설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환자분들의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도와드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간호사한테 보고를 하고 간호사랑 가까이 근접해서 일을 하고, 사실상 이 나라에서도 그렇고 저희 직장에서도 그렇고 간호조무사로서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환자들을 바로 옆에서 보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말과 저희가 관찰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에 대한 대우 또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선 저희도 얘기를 들었죠. 뭐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이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선배와 후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텃세도 있고 그런 부분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상 여기서는 그런 텃세는 저희는 솔직히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오래 일한 기간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다 동등한 레벨로 같이 일을 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널스뿐만 아니라 저희 간호조무사 같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면 그 위치에서 일을 하면 다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팀으로 일하면서 게으르게 일하거나 서로 상대 파트너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게 제가 처음 들어간 직장이 그러니까 캐나다 안에 외국인들과 같이 일을 하는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느꼈던 게 내가 되게 존중을 받는 듯한 느낌? 여기 같은 경우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내가 맡은 일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가 남 신경 쓸 거 없이 내가 주어진 시간에 내가 딱 맡은 것만 하고 퇴근을 하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아. 또 하나 또 브레이크, 저희가 직원으로서 쉬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희의 쉬는 시간이 있으면 서로가 너 가서 쉬어야 된다. 일을 하지 말고 이제 가서 쉬어라. 그런 부분을 항상 열심히 일을 하는 걸 아니까 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 여기 캐나다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을 하실 거예요. 뭐 인종차별이나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사실상 저희는 그런 부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여기서 의료 쪽에서 아시아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한국인들이 많다고는 모르겠지만 아시아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인종차별을 겪어본 적은 없어요. 특히나 병원 쪽은 정말 세세한 분야마다 다 각각 직업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간호조무사나 이런 직업을 만약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잡다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회사 내에서도 신입이 들어가면 정말 하다못해 커피나 뭐 복사 업무라든지 잡일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그 환자 케어 이외에는 다른 일을 진짜 심지어 쓰레기통 비우는 거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게끔 직업에 대해서 세분화가 정말 철저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 우리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듣죠. 그래서 네가 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네가 하는 일을 해라.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이건 우리 일이 아니야. 이건 너네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해, 우리가 할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은 저는 100%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지만 간호조무로 임의는 100%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력난이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직원을, 그리고 지금 전체 나라에서도 계속 이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100% 임의는 가능해요. 저희 유학원 진짜 많이 다녔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가봐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딱 갔을 때 캐나다 간호조무로 이민이 가능하다면 이민이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의료 쪽이다 보니까 국제학생들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현지에서는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취업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내가 외국인인데 취업이 될까? 그거와 상관없이 여기는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의 추천, 그렇게 선생님의 추천을 받을 만큼 열심히 하시고 하면 솔직히 취업은 정말 100%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뭐 어디서든 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부풀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잡의 기회가 정말 많고요. 항상 구하는 직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플라이를 하면은 거기서 인터뷰 준비만 잘 하시고 하신다면 정말 취업의 기회는 진짜 많아요. 저는 사실 이제 호주에서 원래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좀 이제 교육 쪽으로 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캐나다에 어떻게 하다 간호조무 이쪽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직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찾아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업을 제가 스스로 찾아보고 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희 한국에서는 여기를 공부를 하러 오려면 유학원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저도 많은 다른 유학원들을 많이 가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의료 쪽이다 보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간호조무 이민이 되나
쉽지 않아요. 국제학생으로부터는. 국제학생한테는 이민은 의료 쪽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다들 얘기를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유학원에서는 오히려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스피탈리티 이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많이 전환을 시켜서 차라리 이런 게 어떠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최대한 알아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찾은 곳이 와우켄이라는 유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을 때 그분께서는 이제 다른 유학원들과 좀 달랐어요. 저한테 상담을 해주시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이 의료 분야니까 절대 쉽지 않죠. 공부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데 그분께서는 100% 공부하면 취업 다 돼요. 이민 다 돼요. 절대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캐나다에서 이 직업이 얼마나 부족 직업군이고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부족 직업군인 건. 부족 직업군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필요로 하는지. 그렇지만 자기가 취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상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취업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어느 직업이나 다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교수님들 추천서를 써주시고 그 부분에서도 자기가 실습을 하는 데서 대부분 연계가 많이 되지만 실습을 하는 데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 부분에서 저를 좋게 봐주시고 취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었고 솔직히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어서 와우켄 유학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른 데보다는 제가 정보를 제일 많이 알았어요. 정보가 거의 정확했고 현지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시는 분이었고 근데 대부분 간호조무사로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내가 알기로는 다 와우켄 통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또한 간호조무사의 경우 여성분들이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남성분들도 많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지 업체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준 씨의 경우도 와우캔닷컴에서 준비를 하고 현지 취업과 이민에 성공을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고 이제 거기서 아이엘츠 점수 얻어서 이제 HCA라고 여기로 이제 케어에이드인데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간호조무 이런 거라고 이제 케어에이드로 일하고 있어요. 19년 1월에 입학해서 8월 정도에 코스가 끝났죠. 하면서 이제 고용주 찾아서 이제 저는 운이 좋게 한 달 정도 안에 고용주를 만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이쪽 분야가 이제 되게 수요가 높아서 이제 직장 구하기에는 나쁘진 않은 분야 같긴 해요. 다행히 그때 고용돼 있는 상태여서 그냥 마스크 끼고 조심하면서 이제 집이랑 이제 일하는 곳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하게 지냈죠. 안전수칙 조심하면서 이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코스 끝나고 한 달 뒤에 일을 시작해서 이제 그 이민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이 2021년도 한 5월쯤에 나왔어요. 이제 그때쯤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계속 똑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딱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지원 자격이 돼서 그때 지원을 해서 이번 연도 초에 영주권 승인이 났어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덕분에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한국보다 빨리빨리라는 개념이 좀 덜한 거, 본인이 해야 될 일만 잘하면 특히 그러니까 딱히 트러블 생길 일은 거의 없고 그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까지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가르쳐줘요. 거의 떠 먹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쳐. 이제 모든 게 이제 하기 나름이고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한 20대에서 한 40, 50대까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한 3, 40대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보단 여자 케어리더로 일하면 좀 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남자도 근데 수요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수요는 저는 좀 스트레스는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는 탈출근해서 그냥 야근 이런 거 없고, 야근 있어도 이제 야근 수당 철저히 해주고 이런 시스템. 본인의 그게 있어요. 본인만의 해야 되는 일. 근데 그것들만 잘 지키면 선만 안 넘으니까 일반적인 한국인 그 일머리면 여기 와서 막 다 적응할 수 있다. 네, 막 딱히 고생을 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실력이나 본인이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운도 어떻게 보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본인이 좀 더 한다면 퍼센트는 높아지겠죠. 열심히 여기 실버화가 계속 되고 있고 여기 노인분들도 많고 하니까 수요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 캐나다로 취업하기 위한 직종들은 대부분 낮은 임금과 높은 영어 실력을 요하는 반면 캐나다 간호조무사는 나이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점, 낮은 영어 실력으로도 현지 교육 및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 훗날 정년의 걱정이 없는 고소득 직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이민 직종보다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향후 3년간 145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4만 8,095명의 외국인을 캐나다 산업을 위해 초청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나이와 관계없는 유망 직종인 캐나다 간호조무사의 취업 이민에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간호조무사로의 취업과 이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도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